네, 이 시간에는 제2장 복소평면의 이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소평면의 이상은 우리 복소평면에서의 위상을 공부하는데, 위상은 또 위상수학이라는 다른 과목이 있어서 이상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죠. 위상은 그 공간에 대해서, 그 열린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함수와 관련되냐면 그 함수에서의 연소함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분야를 공부하는 그 분야가 위상수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1 집합의 안과 바깥과 경계. 자, 이것을 보겠는데, 먼저 이것을 보기 위하여 다음 그 열린 원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죠. 열린 원판이라는 것은 우리 다음과 같이 복소수에 있는 한 점 G0과 양의 실수 R이 있으면 집합 G인데 이거는 Z0에서 그 거리가 R보다 작은 모든 집합들의 모임. 예,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Z0이 여기 점이 있으면 반지름을 R로 잡으면 반지름이 R인 이 원반 내에, 원반 안에 속하는 모든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중심이 G형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열린 원판이라고 하고, D, G형, R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합의 안과 바깥과 경계를 앞에 열린 원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소평면에 있는 어떤 부분집합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부분집합 A가 주어져 있고 어떤 점 G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럴 때 G형이 A의 안점이라는 것은 다음 정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D, G형, R, 이 열린 원판이 A에 속하는 어떤 양의 실수 R이 존재한다. 자, 어떤 집합 A가 있으면, 그리고 어떤 점 G형이 있는데, 이게 G형이 A의 안점이라는 것은 G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임의의 열린 원판이 존재해서 이 열린 원판이 다 A에 포함이 되면은, 그런 열린 원판을 적어도 하나만 잡을 수 있으면은 G형은 A의 안점이라고 합니다. 안점이라는 것은 G형도 A에 속하지만 G형 근방에 있는 어떤 근방에 있는 이 열린 원판으로 나타나죠. 근방에 있는 모든 점이 다 A에 속할 때, 그래서 A의 안에 있다 해서 안점이 되겠습니다. 자, 나번에서 자, G형 이 점이 A의 바깥점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깥에 있다. 그걸 어떻게 나타나냐면 G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열린 원판을 잡았는데 이게 다 A의 바깥에 속한다. 이번에는 G형이 이렇게 바깥에 있는데 G형 근방에서 어떤 열린 원판을 잡았는데 어떤 열린 원판이 존재해서 이것들이 다 A의 바깥에 존재할 때, A에 속하지 않을 때, 그런 것을 이런 열린 원판을 잡을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점을 A의 바깥점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도 A에 속하지 않지만 G형 근방에 있는 어떤 이 열린 원판도 다 A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을 바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G형이 A의 경계점이라는 것은 G형이 A의 안점도 아니고 바깥점도 아니면 G형은 A의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두 A에 있는 모든 안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A의 안이라고 그러고 int A라고 나타낸다. 영어로 안점이 interior point인데 그 interior에서 앞에 int를 따와서 int A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A에 있는 모든 바깥점의 집합을 A의 바깥이라고 하고 ext A, exterior 포인트이기 때문에 앞에 글자를 따와서 ext 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의 모든 경계점을 집합 A의 경계라고 하고 라운드 A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말로 정의를 했는데 이것을 식으로 쓰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지형이 A의 안점이다는 A의 안에 속한다는 건데 그것은 식으로 어떤 열리논판이 있어서 이게 다 A에 속할 때 그러니까 어떤 양의 실수 R이 존재해서 그 중심이 G형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열리논판이 A에 속하는 그런 열리논판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G형이 A의 바깥점이라는 것은 어떤 양수 R이 존재하는 거다. 왜냐면 G형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그 열리논판이 다 A의 바깥에 속하는 거다. A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가 이러면 우리가 경계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계점은 A의 안점도 아니고 바깥점도 아니니까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G형이 A의 안점이 아니다는 것은 앞에 이 명제를 부정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어떤은 부정을 하면 모든이 되니까 모든이 되고 이제 뒷부분을 부정을 하는 거. 이 열리논판이 A에 완전히 속한다의 부정은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열리논판이 A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즉 열리논판이 A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나번에 G형이 A의 바깥점이다가 아니다는 것은 이제 앞에 명제를 부정을 하는 건데 존재한다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되고 이제 열리논판이 A의 바깥에 다 속한다는 것의 부정은 A의 바깥에 속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안쪽에 속하는 부분도 있다. 해서 이렇게 나타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G형이 A의 안점이라는 것은 앞에서 어떤 열리논판이 존재하는 거였죠. 그래서 G형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게 A에 속하는 거. 그 다음에 G형이 A의 바깥점이라는 것은 어떤 열리논판이 존재하는 거였죠. 그래서 중심이 G형이고 반지름이 R인 이 열리논판이 A의 바깥에 속하는 거였고 그런데 경계점은 안점도 아니고 바깥점도 아니다. 근데 앞에서 그 아닌 거 G형이 A의 안점도 아닌 것이 G형이 A의 안점도 아니다가 모든 R에 대해서 D, G형, R 요 A 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었고 G형이 바깥점이 아니다는 것은 모든 R에 대해서 이 열리논판이 A에 속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거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G형이 A의 경계점이다 하는 것은 오른쪽에 이 안점도 아니고 바깥점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으면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자 앞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안점도 아니고 바깥점도 아니면 그러면 앞에서 안점도 아니다. 그리고 바깥점도 아니다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모든이 속하는 것에 그리고는 이 모든을 합칠 수가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그리고니까 뒷부분이 그리고가 되면 이렇게 돼서 모든 열리논판에 대해서 이 열리논판이 A의 바깥 부분에도 있어야 되고 A의 앞부분에도 있어야 된다.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경계점이 얘기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 식이다. 저 식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경계점이라는 것은 임의의 모든 열린 원판에 대해서 이 부분이 A의 안하고도 만나고 A의 바깥하고도 만난다. 모든 열린 원판이 다 이렇게 된다는 게 지형이 A의 경계점이 기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합의 안점, 바깥점, 경계점의 정의에 의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안점이면서 동시에 바깥점일 수는 없죠. 어떤 집합이 있으면 안점과 바깥점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경계점은 안점도 아니고 경계점도 아니니까 이것도 다른 것과 겹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경계점이 앞에 안점도 아니고 경계점도 아니니까 결국은 이 세 개를 교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식을 저렇게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에 의해서 A의 안은 A의 부분집합이 되죠. 왜냐하면 자, 지형이 int A이면 이거 정의에 의해서 어떤 R이 존재하는데 어떤 열린 원판이 존재합니다. 지형이 중심이고 반지름 길이가 R. 이게 A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A가 있으면 이 점에 어떤 열린 원판이 다 A에 속하니까 지형 자신도 A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형도 A에 속한다. 그래서 지형이 A의 안점이면 지형은 A에 속한다. 따라서 A의 안은 A의 부분집합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A의 바깥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앞과 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지형이 A의 바깥점이면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어떤 지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열린 원판을 잡을 수 있죠. A의 여집합에 완전히 속하게 하는 집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잡으니까 당연히 지형 자신은 A의 여집합에 속하게 되죠. 따라서 A가 바깥점이면 지형은 A의 여집합에 속한다. 그래서 A의 바깥은 A의 여집합에 이렇게 속하게 됩니다. 자, 예제로 만약에 집합 A가 복소평면에 있는 부분집합인데 실수 부분이 0보다 작거나 이 부분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A는 자, 이 허수 부분을 포함을 안 하면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A의 안점들은 이 경우에 A의 안점들은 A 자신과 이제 같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A의 바깥 부분, A의 바깥은 복소평면에 있는 점 중에서 실수 부분이 0보다 큰 부분,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경계인데 이 부분은 이 Y축 허수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0인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의 안과 바깥과 경계를 다 합하면 이 세 집합이 서로 소이고, 그 다음에 이 합집합이 전체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 집합은 이제 굉장히 좋은 집합인데, 좀 안 좋은 집합으로, 만약에 B라는 집합이 복소수인데 이제 X하고 Y가 다 유리수인 집합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이 부분에 안점이 존재하는가, 좀 존재가 찾기가 좀 힘들다. 자, 이 집합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있어서 어떤 열린 원판을 하나를 잡을 수가 있는가, 이게 다 이 열린 원판이 다 A에 B에 쏙 들어가게 하는 이런 열린 원판을 잡을 수가 없다. R을 어떻게 잡든지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이 점들 사이에 이 X좌표, Y좌표가 유리수가 아닌 게 R이 무엇이든 되든지 양의 실수가 되든지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B의 R은 공집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열린 원판을 잡을 수가 있는가, B의 여집합 안에 쏙 들어가게 하는 이런 것도 잡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도 열린 원판을 잡으면 이 안에 또 그 B에 속하는 점들이 또 항상 무수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B의 바깥도 공집합이다 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계는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안과 바깥과 경계를 합하면 전체 집합인데, 앞에 두 집합이 다 공집합이니까 경계가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의 안과 바깥과 경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자, A라는 집합이 있으면 A의 여집합, 이 여집합에 대해서 안과 바깥과 경계에 대한 그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자, 어떤 집합 A가 있으면 A의 안은 그 여집합의 바깥이 되고, A의 바깥은 여집합의 안이 되고, A의 경계는 여집합의 경계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과 바깥과 경계의 정의를 이용을 하면 쉽게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어떤 복소수에 대해서 A는 여집합의 여집합이죠. 그걸 이용을 하면, 자, A가 만약에 A의 안이다. 이것은 A라는 집합이 있으면 G형이 A 아니면 어떤 열린 원판이 존재해서 이게 전체가 다 A에 속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양수 R이 존재해서 이 열린 원판이 A에 다 속한다, 이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A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죠. 그런데 이제 여집합의 여집합에서 그 여집합 입장에서 보면 이 열린 원판이 다 이 A 여집합에 속한다는 거니까 이 G가 A 여집합의 바깥에 속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A의 안과 A 여집합의 바깥은 같은 집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G에 대해서 G가 만약에 A의 바깥이면, 자, A에 대해서 A의 바깥에 속하는 건데, 그러면 바깥에 속한다는 말은 어떤 열린 원판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A의 바깥에 속한다는 말인데, 자, 여기에서
A의 여집합 입장에서 보면 이 식이 G가 A 여집합의 안점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A의 안과 A 여집합의 A의 바깥과 A 여집합의 안은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의해서 A의 안은 A 여집합의 바깥이고 A의 바깥은 A 여집합의 안이니까 경계는 전체에서 그 두 집합을 빼면 되는데 두 집합이 이렇게 같으니까 빼서 또 이 같은 집합이 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경계는 서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집합의 닫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합 A가 있으면 그 A의 안과 경계의 합집합을 우리가 A의 닫힘이라고 하고 A 바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A 바의 원소를 우리가 A의 붙은 점이라고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복소평면 전체 집합은 A의 안과 그 다음에 경계와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A의 안과 경계를 우리가 A의 닫힘으로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그러니까 A의 닫힘의 여집합은 A의 바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의 바깥에 A의 닫힘의 경계 이거는 이제 바깥이니까 그 점이 바깥이니까 어떤 연륜원판이 있어서 A 여집합에다 속한다는 말이 돼서 이렇게 되고 따라서 저 A가 A의 닫힘에 속한다는 말은 그 A의 닫힘의 여집합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이제 앞에를 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연륜원판이 A의 여집합에 속한다가 아니다 하는 거니까 그 A의 이 연륜원판이 A와 포함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말이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에 의하면 그 A의 안은 A에 속하고 A의 바깥은 A의 여집합에 속했는데 A의 바깥이 A의 여집합에 속한다는 것을 이 말은 다시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 바깥의 여집합에 이렇게 속해야 되는데 이게 A 바가 되니까 그런데 A 여집합이 A가 되니까 이 말은 A가 A의 닫힘에 속한다는 말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A의 안이 A에 속한다는 것까지 같이 넣으면 이걸 얻을 수가 있다. A의 안은 A에 속하고 A는 A의 닫힘에 속한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임의의 집합은 당연히 안을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닫힘에 속한다. 안은 A의 경계점을 하나도 포함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닫힘은 모든 경계점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집합은 A의 안은 당연히 포함을 하고 이 경계에는 일부분 포함을 할 수도 있고 다 포함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임의의 집합은 안은 포함을 하면서 경계를 일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고 다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기 이제 다음에 나오는 그 열린 집합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